이제 우리의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체를 수집하거나 누군가의 변소에서 배설물을 치우는 일이 꿈의 직업 목록에 올라있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에는 돈을 다루거나 피와 접촉하는 것처럼 단순히 불결하다고 여겨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금기시대는 다른 많은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직업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이 중세시대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 어떻게 여겨졌을지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중세시대로 돌아가서 죽음, 더러움, 그리고 치명적인 죄악들을 살펴봅시다. 메디벌 매드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멸받는 자들. 초기 중세 유럽에서 가톨릭 교회는 누가 가장 천한 사람으로 여겨지는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직업이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것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최고의 일은 신의 창조 행위를 반영하는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농사는 땅을 일구는 것이 신성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장 을뜸으로 꼽혔습니다. 개장장이와 같이 손으로 원자재를 다루는 장인들도 존경받는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직업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피와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의사, 도살업자, 외과 의사들은 비난받았고 돈이 있는 사람들도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만드는 대신 운반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얻는 이익은 부당하게 여겨졌습니다. 더 나쁜 점은 일하면서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종의 죄가 가장 나쁜 죄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은 성을 파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까지도 정죄했습니다. 목욕탕 주인, 여관 주인, 그리고 선술집 주인들은 와인, 도박, 춤과 같은 쾌락을 제공했습니다. 탐욕이나 욕심은 판사와 변호사들을 파멸로 이끈 또 다른 죄였습니다. 탐식은 요리사들에게 비난을 가져왔고 독일 철학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에 따르면 군인들은 이미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더 큰 이익에 대한 유혹 때문에 탐욕을 드러내고 전리품을 추구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허영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악인 것은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어기고 무고한 이들을 죽였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건강한 거지들조차도 게으름 때문에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목록은 최고에서 최악까지 순위를 매겼으니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설거지하는 사람들. 흥미롭게도 설거지 일을 하는 서민들은 중세 초기에 경멸받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나무나 주석 접시, 도기, 금속 냄비와 기타 조리 도구를 문질러 닦는 일은 보통 양동이나 물통에 물을 담아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천조각과 모래 또는 재물이 세정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화학물질과 오염된 물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 그들의 손은 자주 거칠고 아프게 되었습니다. 작업 환경도 그다지 쾌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가운 돌바닥의 부엌 뒤쪽이나 심지어는 사계절 내내 밖에서 일해야 했던 설거지 담당자들은 주방 직원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에 속했습니다. 이탈리아 도미니코회 수도사이자 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들을 가장 천한 존재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존엄성도 지성도 없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양모 작업자들. 많은 중세인들은 중세시대의 주요 산업인 양모 무역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양모와 아마로 천을 잡고자 하는 일은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 집에서 했으며 13세기까지 유럽에 물레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매우 지루하고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모 무역에서 생겨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손이 아니라 발로 해야 했습니다. 천이 배틀에서 나오면 부드럽게 만들고 큰 틈을 메우며 양모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마무리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천을 오래된 오줌이 담긴 큰 통에 넣고 몇 시간 동안 발로 밟는 과정을 포함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고 파리를 끌어들이는 고약한 냄새의 오줌을 매일 하루 종일 발로 밟는 일이었습니다. 거머리 채집가들. 중세시대에는 사열이 큰 사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사열을 예방의학이자 만병통치약으로 여겼습니다. 피를 빼내는 것은 사람 몸 안에 나쁜 것을 없애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때로는 팔꿈치 아래 팔 안쪽을 절개해서 피를 용기에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거머리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머리는 피를 빨아낼 뿐만 아니라 상처 주변에 썩은 살도 먹어치웠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거머리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거머리는 습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거머리를 채집하는 사람들은 습지로 가서 맨다리로 물속을 헤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거머리가 피부에 달라붙으면 그것들을 떼어내어 용기에 담아 마을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거머리는 피와 굳지 않도록 침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린 상처에서 피가 계속 나와서 때로는 채집자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어지러움을 느낄 정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열린 상처는 물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세균에 노출되어 채집자들은 휠필병이나 기타 기생충 감염, 말라리아와 같은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끔찍한 직업상의 위험이었죠. 이발사 겸 외과의사. 머리 자르기나 절단이 필요하다면 중세 이발사 겸 외과의사가 모두 해결해줬습니다. 의사보다 훨씬 흔했고 더 중요한 건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이발사 겸 외과의사는 상처를 지지하거나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백내장을 제거하거나 종기를 째야 할 때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거리들이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 사열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곳이 거머리 채집자들이 물건을 파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취제도 있었지만 그것은 돈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많은 수를 들이켜고 그냥 잘 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죠. 연습생은 환자를 붙잡아 두는데 유용했고 이발사 겸 외과의사는 항상 수술비를 미리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환자가 수술을 버티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였죠. 그것은 어두운 조명 아래서 도구라고는 메스나 면도칼, 칼뿐인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동네 이발사나 외과의사를 무서운 존재로만 여기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중세 시대에는 치통을 치료해준다며 이를 몇 개 뽑아주는 일도 흔했다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악마의 하수인, 사형집행인. 대부분의 사형집행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직책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물림되었습니다. 겨우 11살 이나 12살인 소년이 겹습생으로 사형집행인의 기술을 배우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충격적입니다. 사형집행인들은 법적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범죄 혐의에서도 면제되었고 살인죄의 죄에서도 용서받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저주받았다고 믿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형집행인과 그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외면당했고 보통 마을 변두리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공공시설 출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목욕탕이나 교회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처형은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인들은 동물 사체와 인간 시신을 치우거나 마병 환자들을 마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도 맡았습니다. 사람을 태형하거나 교수형에 처하거나 참수하거나 불태우는 일은 강한 배짱과 독특한 성격이 필요했습니다. 반역자를 처형할 때 중세인들은 매우 잔혹했습니다. 죄수는 썰매에 실려 교수대까지 끌려가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을 때까지 교수형에 처해진 뒤 내려져 내장이 꺼내지고 거세당한 후 사지절단을 당했습니다. 15세기 추가되면 이 처벌 방식이 약간 변경되어 교수형에 처하기 전에 내장을 꺼내는 순서로 바뀌었습니다. 존 홀은 1399년에 타이번으로 끌려가 내장이 꺼내졌고 그의 내장은 그의 눈앞에서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그는 교수형에 처해졌고 참수당했으며 시신이 4분 오열되었습니다. 희생자가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내장을 꺼내는 과정에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행인은 그의 소화관을 묶는 끔찍한 일을 맡게 됩니다. 죄수가 자신의 내장이 타는 걸 직접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상상만으로도? 하지만 도덕심이나 역한 속은 잠시 잊으세요. 제가 말했나요? 이 일이 꽤 돈이 든다는 걸요. 13세기의 집행인은 한 번 처형할 때마다 5실링이나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은 숙련 노동자의 한 달 임금과 같습니다. 또 죄수에게 고통 없이 빠르게 죽게 하면 가족에게서 추가 보수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인이 되는 것의 장단점을 따져보면 높은 임금이 그 고통을 정말로 보상해 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분뇨 수거인.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중세 시대에는 위생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고 분뇨 구덩이는 저절로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분뇨 수거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밤에 일했으며 공중 변소와 사설 변소의 구덩이에 들어가 인간의 배설물을 삽으로 퍼내는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목까지 배설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분뇨 수거인은 양동이를 사용해 배설물을 퍼올려 자신을 위해 일하는 어린 소년들에게 건네주곤 했습니다. 배설물을 다 퍼내고 나면 그들은 말이 끄는 수레에 그것을 실어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모두 버렸습니다.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는 치워야 할 수천 갤런의 썩은 배설물이 있었습니다. 기생충 같은 이상한 벌레를 만질 위험을 감안하면 보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한 악취에 기절하거나 심지어 그 더러운 곳에서 익사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1326년에 분뇨 수거인 리처드 더 레이커가 일하다가 분뇨 구덩이에 빠져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일의 특성상 분뇨 수거인들은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보통 일반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일 끝나고 씻을 깨끗한 물조차 별로 없었을 테니까요. 시신 수거자. 1340년대 후반 유럽에 엄청난 전염병이 퍼져서 중세 사람들에게는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온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흑사병으로 알려진 이 전염병은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사라지게 했다고 여겨지며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애도나 장례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었고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집에서 숨졌습니다. 마을과 도시, 그리고 도시 곳곳에는 썩어가는 시신들이 널려 있었고 이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단, 시신 수거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거리에 시신을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다니며 현관 앞에 내놓인 시신들을 수거해 수레에 높이 쌓아 올린 뒤 운반해 갔습니다. 교회 묘지에는 개별 매장을 할 수 있는 신성한 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신들을 쏟아붓기 위해 커다란 도랑이 파였습니다. 각 도랑이 가득 찰 때마다 흙으로 덮였고 시신 수거인들은 끝이 없어 보이는 이 임무를 위해 다시 더 많은 시신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시신을 치우는 대가로 종종 많은 돈을 요구했던 이 남자들이 경멸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피렌체에서 흑사병을 겪은 이탈리아 시인 겸 작가 조반니 보카치오는 천한 계급에서 뽑힌 시신 수거자들에 대해 썼습니다. 탑을 든 무덤 파는 자들, 즉 부친이로 알려진 갱단들이 거리를 배회하며 죽음의 악취를 퍼뜨렸고 이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일부 시신 수거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악용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시신을 치우기 위해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돈을 내지 않으면 살인을 저지르고 이를 역병으로 위장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여러 명이 비행으로 고발됐으며 한 연대기에는 그들이 웃고 술을 마시며 무고한 사람을 폭행하고 허세를 부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치운 대가로 누군가는 돈을 버는 모습을 보고 분개하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많은 시신 수거인들이 끔찍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다가 스스로도 흑사병에 걸려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메디벌 매드니스의 이번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고 추가 보너스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면 패트리온이나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보통 등급은 한 달에 3파운드이고 화면에 나온 분들처럼 한 달에 9파운드 상위 등급으로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힘든 시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영상에 좋아요, 댓글, 구독 등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